다음 소식, 이 법조 전문이죠. 민지수 기자가 준비했죠. 네, 세 번째 아이템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제목은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금명간 결정입니다. 이 정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이 조만간이 오늘이나 내일이냐 이런 네. 취재진의 질문에는 궁금하네요.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이 추가 소환이 의미가 없는 만큼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이 추가 수사 방식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겠다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피력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동과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은 걸까요? 일단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 또 위례 신도시 사건 다 합쳐서 아마 이 치는 세 개를 거죠. 합쳐서 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진술과 이걸 비춰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사상 최고의 어떤 배임의 어떤 액수를 네. 이번 영장에 기재하는 거 아닌가. 사상 최고액이 될 그렇죠. 것이다. 많은 어떤 액수를 기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현재 아직 김만배라든지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네. 여타의 증거를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일단은 이 신도시 이를 밀어붙였다 이런 네. 혐의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가게 돼 있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 중이나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공이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곧 치겠다,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오전에는 민지수 기자 네. 영장을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세보니까 오늘로 딱 84일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석방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번에 풀려났는데 왜 또 구속이 되냐 싶으실 텐데 네. 지난번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을요. 수표로 인출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금고에 숨긴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대표님. 네. 사실 김만배 씨가 풀려난 지 오늘 딱 84일이라 그랬는데 그때 풀려나고 자해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구속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안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범죄 수익이라고 불리는 네. 돈들을 이제 수표로 해가지고 이제 은닉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쪽에서 보기에는 진술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 뒤집어졌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구속 수사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대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를테면 구속영장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김만배 씨랑 입을 맞출 가능성,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가 구속돼 버리면은 그 가능성이 사실 좀 줄어드는 거예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또 체포동의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간 두 개가 또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금명간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 검찰의 얘기가 나온 이런 상황에서 민지수 기자, 네. 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찾아가서 회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 매체 단독 보도였는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면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점은 한두 달 전인데 중요한 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일 텐데요. 정성호 의원 두 사람에게 각각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또 이런 사건에 진술할 때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회유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한두 달 전 면회 내용
내역이 왜 지금 논란이 됐냐 봤더니 이 검찰은 최근 두 사람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살피다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 자체도 특별 면회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 면회는 수감자와 면회자가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녹음도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접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에 네.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 법무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 논란이 일자 여기에 정성호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접견 내용과 관련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했는데요.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대화도 교도 간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 권력의 힘을 믿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 내용의 60%에서 70% 가까이가 대부분 이 재판을 잘 준비하라는 내용뿐이었다. 이 교도관이 메모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겠냐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듯합니다. 이 회유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구나 싶어 아차했다. 네. 또 후회한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역시 조금 과한 보도다. 이 특별 면회라고 하니까 뭔가 국회의원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녹음이 되지 않을 뿐 오히려 이 경우엔 교도관이 함께 자리를 해서 면회 내용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 나온 보도에서 회유를 한 사람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성호 의원의 회유를 그럼 당한 사람 입장, 바로 뭐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이 될 텐데 이 회유를 당했다는 정진상 전 실장은 뭐라고 합니까, 강재문 기자? 네, 변호인이 나서서 설명했는데요. 이 정성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적극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 줬는데요. 이 정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 중이며 이 검찰 기소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정 전 실장을 회유가 이유가 아예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논란의 포인트는 회유를 한 거다. 네. 아니다. 회유가 아니었고 그냥 원론적인 가서 이 면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가서 수사 받은 게 1월 11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면회한 게 1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도에 따르면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뭔가 자료를 제시하니까 정진상이 그랬다는 겁니까? 라고 이제 본인 눈빛이 흔들렸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17일 날 이제 귀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성호 의원의 지금 이 면회 자체가 보면 정진상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면회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결국 정진상 이제 그 실장인데 네. 본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검찰은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죠.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진술을 하게 될 경우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런 것은 결국은 정진상 씨를 좀 다독이기 위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진상 씨를 좀 한번 다독이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 친명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성호 의원이 직접 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사는 거죠. 의문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